민호는 인천항에서 일하는 27세 젊은 노동자로 긴 밤 근무를 마치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피곤한 몸으로 문을 열자마자 무거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는 평소처럼 침실로 향했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 침대 위에 깔끔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글씨를 읽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없어. 그 애들을 돌봐줘. 안녕 사랑하는 아내. 수진이 남긴 이 짧은 메시지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수진은 사라졌고 민호는 갓 태어난 5달 지연 수민, 은지 혜린 미소와 홀로 남았다. 아무런 설명도 예고도 없이 오직 5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좁은 아파트에 가득 찼다. 민호는 기저귀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었고 자장가를 부르는 법도 몰랐으며 울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작은 얼굴들을 내려다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항구 근처 동네 이웃들은 곧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젊은 남자가 어떻게 5 아이를 키우겠어. 그들은 속삭이며 민호가 얼마나 버틸지 내기를 걸었다. 친척들은 전화를 걸어와 걱정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겨. 민호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한 사람에게는 너무 벅차. 그러나 민호의 마음속에 조용한 맹세가 새겨졌다. 아이들은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 절대 알지 못하게 할 거야. 처음 며칠은 악몽 같았다. 민호는 인터넷으로 기저귀 갈아주는 법을 검색하며 배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작은 기저귀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우유를 타는 것도 서툴러 종종 바닥에 쏟아지곤 했다. 5 아이들의 울음이 합창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지연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미소의 무의식적인 미소를 볼 때마다 그는 힘을 얻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인천 지역 사회는 이 젊은 아버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동정심의 낡은 옷이나 분유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곧 포기할 거라고 믿었다. 민호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다. 경험이 없는 호라비 아버지로서 하지만 결의로 가득 차서 긴 불면의 밤과 도시를 누비며 돈을 버는 날들이 이어졌다. 모두 5 딸을 위해였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들을 안아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연은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언젠가 리더가 될 기질을 보였다. 수민은 부드러운 성격으로 민호를 위로해 줄 것 같았다. 은지는 장난기 많아 웃음을 줄 테고 혜리는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며 깊이를 더할 터였다. 미소는 밝은 에너지로 모두를 밝혀줄 아이였다. 이런 생각들이 민호를 지탱했다. 항구의 바다 냄새가 스며든 아파트에서 그는 매일 투정했다. 때로는 피곤해서 쓰러질 뻔했지만 아이들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이웃 한 사람이 너 정말 대단해라고 말했을 때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득했다.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돈은 부족하고 시간은 없고 도움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척 한 명이 다시 전화해 생각해봐. 아이들 미래를 위해라고 설득했지만 민호는 단호히 거절했다. 내가 아이들 미래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렇게 첫 주가 지나고 첫 달이 흘렀다. 민호는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기저귀 갈기는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울음소리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연이 배가 고파 울 때, 은지가 졸려. 울 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인천의 바쁜 거리에서 그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부업을 찾았다. 때로는 배달을 하고 때로는 청소를 하며 하지만 항상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다. 지역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살짝 실리기도 했다. 항구 노동자 5달 홀로 키우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봤지만 민호는 오직 가족에 집중했다. 수진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는 그 공백을 사랑으로 채웠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는 더 많은 도전을 예감했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버티는데 최선을 다했다. 운명의 편지가 가져온 변화는 그의 삶을 재정의했고 그는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강인하고 헌신적이며 무한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로서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민호는 창밖을 보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오듯 시련이 올 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그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첫 페이지일 뿐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를 그는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었다. 인천의 밤하늘이 증인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호의 결의가 빛나는 그곳에서 가족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지연수민, 은지, 혜린, 미소. 이 5 이름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수진의 편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민호는 그걸 깨달았고 앞으로 나아갔다. 피곤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는 아이들을 안고 잠들었다. 내일 또 다른 날이 올 테니까.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아니, 준비될 거라 믿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인천항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며 그의 꿈을 지켜주듯 민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그의 음악이 되었고 그들의 미소가 그의 빛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5 작은 천사들이 곁에 있었으니까 이게 그의 힘의 원천이었다. 영원히 민호는 생각했다. 영원히 이 아이들을 지킬 거야. 그 맹세는 그의 가슴에 새겨져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제1장의 막이 내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였다. 민호의 삶은 변했고 그 변화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약속했다.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로 인천의 거리에서 영원히 이어질 그런 이야기였다. 민호는 창문을 닫고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또 한 번의 울음이 들려왔고 그는 미소 지으며 달려갔다. 이게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랑했다. 진심으로 깊이 끝없이 5 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강하고 따뜻하며 불굴의 민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다. 밤하늘 아래 인천에서 운명의 편지가 남긴 흔적 속에서 그는 강해졌다. 더 강해질 테고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게 전부였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민호는 그걸 믿었다. 그리고 실천했다. 매일 매순간 아이들의 눈빛에서 영감을 얻으며 그는 나아갔다. 앞으로도 그럴 터였다. 영원히 제1장은 여기서 끝나지만 감정은 여전히 맴돌았다. 민호의 마음처럼 가득 찬 사랑으로 인천의 바다가 속삭이듯 그의 여정을 응원하며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깊고 더 넓게 6개의 마음이 모일 때까지 하지만 지금은 5, 그리고 한 아버지. 그게 시작이었다. 아름다운 시작, 운명적인 하지만 희망적인 민호의 세계에서 모든 게 가능했다. 사랑 덕분에, 끝없는 사랑 덕분에 그는 잠들었다. 내일을 꿈꾸며 아이들과 함께할. 내일을 그렇게 밤이 지나갔다. 새벽이 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일어나 아이들을 안았다. 좋은 아침, 내 사랑들.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여정은 계속되었다. 영원히 그의 가슴 속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며 민호는 행복했다. 진정한 행복, 아버지의 행복. 그게 전부였다. 단순하지만 깊었다.
인천의 항구처럼 넓고 깊은 그의 사랑처럼 끝나지 않을 이야기의 첫 장처럼 민호는 나아갔다. 한 걸음씩 아이들을 데리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품고 사랑을 안고 그게 그의 삶이었다. 아름다운 삶, 힘든 하지만 아름다운 제1장의 끝. 하지만 시작의 끝. 더 큰 이야기에 서막 민호의 여정은 이제 막 펼쳐졌다. 인천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사랑의 힘으로 그는 승리할 터였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위해 그게 민호였다. 강한 아버지, 헌신적인 남자, 영원한 보호자 5달에 그리고 곧 6에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운명의 실타래 속에서 그는 걸어갔다. 빛을 향해, 사랑의 빛을 향해 끝. 민호는 인천의 좁은 아파트에서 5달 지연 수민 은지, 혜린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진의 떠남 이후 그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항구에서의 일은 밤샘 근무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고 그는 직장을 잃었다. 친구들은 그의 삶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둘씩 멀어졌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배달 세차, 심지어 인천의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하루는 배고픔을 참고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웠지만 아이들의 식탁에는 항상 따뜻한 밥이 올라갔다. 지연은 어린 나이에 벌써 동생들을 챙기는 리더였다. 그녀는 장난감이 어지러진 방을 정리하며 다 같이 해야지 라고 외쳤다. 수민은 조용한 미소로 민호의 피곤한 얼굴을 위로했고 은지는 엉뚱한 춤을 추며 집안을 웃음으로 채웠다. 혜리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고 미소는 작은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만지며 아빠 사랑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호에게 천군만마보다 큰 힘이었다. 인천의 이웃들은 그를 미친 아버지라 부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비웃음을 동력으로 삼았다. 어느 추운 겨울 5 아이가 동시에 독감에 걸렸다. 민호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배달을 뛰었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밤을 지새웠다. 지연이 약을 먹고 나서 아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였을 때 민호는 눈물을 참았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그에게 너 같은 아버지 드물다라며 김치를 건넸다. 그 작은 친절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민호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도 공사장 일을 했다. 은지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자 그는 피곤한 몸을 잊고 환하게 웃었다. 혜린이 달과 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빠 우주가 궁금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인천항의 밤하늘 아래 그녀와 함께 별자리를 찾았다. 수민이 친구들과 다툰 날 민호는 그녀를 안고 너는 충분히 멋져라고 위로했고 미소가 춤을 추며 집을 밝힐 때 그는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담았다. 지연이 동생들을 위해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민호는 적은 돈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인천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날 아이들은 웃으며 뛰놀았고 민호는 그들이 행복한 한 가족임을 느꼈다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다.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다. 한 친척이 아이들을 맡기라고 설득했지만 민호는 내가 그 애들의 전부야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그의 사연을 듣고 무료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를 돕겠다고 나섰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연은 학교에서 리더로 뽑혔지만 친구들과 다투기도 했다. 민호는 그녀를 안 치고 화를 내도 괜찮아 하지만 사랑으로 해결해라고 조언했다. 은지가 학교 축제에서 춤을 추자 그는 맨 앞자리에서 박수를 쳤다. 혜린이 과학 숙제를 위해 바다 생물을 조사하고 싶다고 하자 그는 주말에 그녀를 데리고 인천 해변으로 갔다. 수민이 친구에게 받은 편지를 보여주며 아빠 친구가 최고야라고 말했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소가 학교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그는 달려가 그녀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삶은 고단했지만 아이들의 작은 순간들이 그를 지탱했다. 지역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실렸다. 인천의 호랍이 5딸을 키우다. 사람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지만 민호는 오직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어느 날 지연이 아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물었다. 민호는 잠시 멈추고 대답했다. 너희가 내 삶의 이유야.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는 그들의 꿈을 지지했다. 혜린이 과학자를 꿈꾸자 그는 헌 책방에서 과학책을 구해줬고 은지가 댄서가 되고 싶다고 하자 그는 무료 댄스 수업을 알아봤다. 수민이 간호사를 꿈꾸자 그는 그녀에게 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했다. 미소가 웃으며 아빠, 나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지연이 대학 진학을 이야기하며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할게라고 다짐하자 그는 더 열심히 일했다. 인천의 거리에서 그는 여전히 불가능한 아버지로 불렸지만 이제는 존경의 의미가 담겼다. 그의 전쟁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싸움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이 그의 보상이었고 그들의 꿈이 그의 목표였다. 민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며 오늘도 멋진 날이야 라고 외쳤다. 피곤했지만 그는 행복했다. 5딸이 그의 세계였고 그는 그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인천의 바닷바람이 그의 땀을 식혀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이건 내 전쟁이야. 그리고 난 이길 거야.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는 그의 모습은 인천의 거리에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전사였다. 사랑으로 무장한 그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미소를 위해 민호는 매일 전진했다. 끝. 민호의 삶은 인천의 바닷바람처럼 거칠고도 따뜻하게 흘렀다. 지연, 수민, 은지, 혜린, 미소가 18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작은 아파트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단 한 줄, 그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5딸을 불러 모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닷소리만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수진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말했다. 너희 엄마는 겁쟁이가 아니었어. 너희를 낳고 나서 심각한 산후 정신질환을 겪었지. 의사들은 그녀가 너희와 자신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 민호는 그 비밀을 지켜왔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딸들이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하길 바랐다. 지연은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왜 이제야 말했어라고 물었고 은지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어색하게 웃었다. 혜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미소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수진의 선택을 이해했지만 그 빈자리가 준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몇 달 후 수진이 인천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세월에 지친 모습이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오랜 치료 끝에 안정을 찾았고 딸들과 다시 연결되고 싶다고 말했다. 지연은 차갑게 대했지만 수민과 미소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은지는 수진에게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려 했고 혜리는 거리를 두며 그녀를 관찰했다. 민호는 뒤에서 지켜보며 딸들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수진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가족의 재결합은 쉽지 않았다. 수진은 매주 찾아와 딸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지연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고 수민과 함께 바다를 산책하며 은지의 춤 영상을 보며 웃었다. 혜린에게는 책을 선물했고
미소와는 그림을 그리며 대화를 나눴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미소가 건강검진에서 드문 유전자 표지를 발견했다. 민호는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5달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불임 치료 중 그녀는 민호에게 말하지 않고 정자 기증을 선택했다. 민호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는 딸들을 바라보며 혼란과 상처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결심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딸들을 다시 모았다. 나는 너희의 피로 된 아버지가 아닐지 몰라. 하지만 내 사랑은 진짜야. 너희는 내 전부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지연은 처음으로 민호를 끌어안으며 아빠는 우리 아빠야라고 말했다. 수미는 조용히 흐느꼈고 은지는 피보다 마음이 중요해 라며 웃었다. 혜리는 아빠가 우리를 키웠잖아. 그게 다야라고 단정했고 미소는 민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민호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피가 아니라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안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당신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라고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수진과 딸들이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이 쌓은 세월이 흔들리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지연은 수진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려 했고 수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다. 은지는 수진과 함께 춤을 추며 웃음을 되찾았고 혜리는 그녀와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음을 열었다. 미소는 수진의 손을 잡고 엄마도 우리 가족이야라고 말했다. 민호는 그들의 재결합을 지지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이 과정이 딸들에게 치유가 되길 바랐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는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그는 밤마다 인천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중심일까? 그는 자문했지만 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답을 찾았다. 어느 날 수진이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줬어. 나는 그저 다시 그 일부가 되고 싶을 뿐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린 함께 해낼 거야 라고 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로 가득했다. 딸들은 점차 수진을 받아들였고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민호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사랑, 그의 헌신, 그리고 딸들과의 유대였다. 그는 인천의 밤하늘 아래 서서 다짐했다. 어떤 진실이 와도 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야.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진실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연이 대학 시험 준비를 하며 아빠 나 꼭 합격할게라고 말했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넌 이미 내 자랑이야 라고 답했다. 수민이 간호사를 꿈꾸며 병원 봉사를 시작하자 그는 그녀를 응원했고 은지가 댄스 대회에 나가 상을 받자 그는 가장 큰 박수를 보냈다. 혜린이 과학 프로젝트로 지역 대회에 나가자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으며 도왔다. 미소가 그림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자 그는 넌 내 예술가야라며 안아주었다. 이 모든 순간이 민호에게는 보물이었다. 진실은 그를 흔들었지만 그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인천의 거리에서 그는 여전히 5달의 아버지로 걸었다. 수진이 곁에 있든 없든 그는 그들의 중심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는 진짜 아버지야 라고 말했다. 민호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진실의 무게를 견뎌냈고 이제 더 큰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승리자였다.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민호는 인천의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건 내 삶이야. 그리고 난 이걸 사랑해. 그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충만했다. 5달의 사랑으로, 그리고 곧 알게 될 더 큰 진실을 향한 용기로 그는 준비되었다. 어떤 폭풍이 와도 그는 서 있을 터였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민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진실의 무게 아래서도 빛나는 그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 민호의 삶은 인천의 바다처럼 깊고 넓게 펼쳐졌다. 지연, 수민, 은지, 혜린, 미소가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또 한 번의 폭풍이 그들의 가정을 뒤흔들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너희가 태어날 때 사실 6명이었어. 예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지. 병원에서 실수로 사망했다고 기록됐지만 그녀는 살아있어. 그리고 입양됐어.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5달을 키우며 쌓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결심했다. 우린 예진을 찾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딸들은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았다. 지연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아빠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미는 언니를 만나고 싶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은지는 이건 운명이야. 우리 가족이 더 커질 거야. 라며 활기를 띄웠고 혜린은 조용히 어떻게 찾을지 계획을 세워야 해라고 말했다. 미소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아빠 같이 찾아요 라고 속삭였다. 민호는 그 순간 가족의 힘을 다시 느꼈다. 그는 수진과 함께 입양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서울, 부산까지. 그들은 전국의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서류는 오래되고 엉망이었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전화를 걸며 주말에는 딸들과 함께 단서를 찾았다. 지연은 인터넷에서 입양 관련 정보를 조사했고 수미는 지역 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은지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정보를 모았고 혜린은 꼼꼼히 기록을 정리했다. 미소는 가족 모두를 응원하며 작은 그림을 그려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그 그림에는 6명의 소녀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건 우리의 미래야, 그는 생각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그들은 부산에 사는 예진을 찾았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호와 딸들은 부산으로 향했다. 예진을 만나는 날, 민호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지연은 아빠, 우리 다 같이 갈 거야 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미는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은지는 예진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농담을 준비했고 혜린은 예진에게 줄 편지를 썼다. 미소는 웃으며 언니도 우리처럼 밝을 거야 라고 말했다. 예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문을 두드리며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예진이 문을 열었고 그녀의 얼굴은 5 자매와 닮아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너의 가족이야. 예진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지연이 앞으로 나서서 우린 너를 찾으러 왔어 언니라고 말했다. 수미는 선물을 건넸고 은지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혜린은 편지를 내밀며 이걸 읽어줘라고 부탁했고 미소는 예진의 손을 잡았다. 예진은 눈물을 흘리며 이게 정말이야 라고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는 우리 가족의 잃어버린 조각이야 라고 답했다. 그 순간 6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수진은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고 느꼈다. 예진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매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 시작했다. 지연은 예진에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수미는 그녀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속마음을 나눴다. 은지는 예진과 춤을 추며 그녀를 웃게 했고, 혜리는 예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다. 미소는 예진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이제 6명이야 라고 말했다. 민호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다. 그의 가족은 이제 완성되었다. 예진은 점차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녀는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단어는 민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피로 맺어지지 않은 아버지였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아버지였다. 인천으로 돌아온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다. 수지는 딸들과 함께 요리를 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꿈꿨던 가족이야. 그의 노력,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이 순간을 만들었다. 지역신문이 그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인천의 아버지 잃어버린 딸을 찾다. 사람들은 그들의 재회에 감동했고, 민호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다. 곧 작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자고 제안했고,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책은 6개의 마음과 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 되었다. 나중에 드라마로도 제작되었고, 민호는 화면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연은 대학에 합격해 법학을 공부했고, 수미는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도왔다. 은지는 댄서로서 무대에 섰고, 혜리는 과학자로서 연구를 시작했다. 미소는 예술가가 되어 전시회를 열었고, 예진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고 싶어라고 말했다. 민호는 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웠다. 그는 인천항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 수지는 민호 곁에서 당신은 기적이야라고 말했다. 민호는 웃으며 아니 우리 딸들이 기적이야라고 답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완성되었다. 6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고 민호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가능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의 아버지였다. 인천의 바닷바람이 그들의 웃음소리를 실어 나를 때 민호는 가슴 깊이 행복을 느꼈다. 그의 전쟁은 끝났고 그는 승리했다.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책과 화면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민호는 딸들과 함께 인천의 해변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건 내 삶의 그림이야. 완성된 그림,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는 가족과 함께였다. 6개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그의 세계를 빛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모두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바다로 흘렀다. 민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되었다. 사랑의 유산으로 영감의 이야기로 인천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세상 어디서나 6딸과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터였다. 끝.